방법은 그거 둘 중 하나다. 나는 보일러 공사비 니들이 대줄 때까지 니들 신혼집에 들어가 있을 거야. 아, 어머니,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할 거면 방법을 갖고 와.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데? 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잔말 말고 공사 시작해서 다 싹 고칠 때까지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는 니들 신혼집에 있을 거야. 지금부터 짐 쌀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서 김 씨는 안방에 가서 차근차근 짐을 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며느리는 먼저 가방을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전 절대 합가할 생각 없고요. 싫어요. 예전부터 저는 합가는 어렵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냥 친정으로 가 있을게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보일러는 알아볼 테니까 공사 기간 길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공사 기간을 내가 정하냐? 진즉 니들한테 시간 줬잖아. 시간도 돈도 네 친정 가족들이랑 노는데 써버렸으면서 왜 나한테 뭐래? 아쉬우면 빨리 돈 내고 사람 불러다 공사 진행해. 김 씨는 짐을 정리한 후 아들 부부의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같이 처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는 아주 조용했고 며느리가 고른 최신 가전과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 씨는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며 새 가전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치워놓고 사네. 아, 식기세척기가 이거구나. 참 편리하게 생겼네. 김 씨는 작동법을 몰라 설명서를 읽으며 기계의 버튼을 하나하나 눌러보았습니다. 그 외에 오븐이라든지 부엌 안에 있는 가전들을 하나씩 괜히 둘러보며 김 씨는 희한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것들이 지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니 지 시어머니가 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지. 올해 72세의 김정희 씨는 아들을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되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면 순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장가 가는 아들에게 3억이나 지원을 해줬고 아들 부부와 두런두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조롱하듯 며느리와 아들은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김 씨는 이 상태로는 평생 아들 부부에게 만만하게 보이며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쥐잡듯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어 결혼 소식을 알린 아들에게 초반에 김 씨는 제안 하나를 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35평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되긴 했지만 공간이 넉넉했고 김 씨는 이곳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가까이서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내가 있으니 특별한 일은 걱정할 필요 없잖니. 넓으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에도 딱 좋을 거야. 김 씨는 이렇게 말하며 합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며느리는 합가 생활이 불편할 것이라며 당당히 의견을 제시했고 자신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결혼하면 각자의 공간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김 씨는 며느리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일단은 받아들여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마저 며느리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김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따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작더라도 우리만의 공간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엄마 찾아뵙고 잘할 테니까요. 김 씨는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섭섭함을 억누르며 아들 부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자식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합가는 내 의견일 뿐 아들 부부가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다만 힘들 땐 언제든 말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울 테니까. 결국 김 씨는 자신의 재산에서 3억 원을 내어주며 신혼집 마련을 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렵게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 20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아쉬움을 감췄습니다. 결혼 초반이 제일 중요하니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나중에 자리 잡으면 서로 자주 보고 시간 보낼 기회도 많겠지. 김 씨는 이렇게 말하며 속으로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집에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친정 부모가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원 덕분에 아들 부부는 신축에 가까운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태주신 덕분에 완전 신축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옮기는 거라 조금 골치 아프긴 하지만 해결해 주신대요. 너무 잘 됐죠? 며느리는 이사를 준비하며 친정 부모님의 지원에 대해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존에 김 씨가 얻어준 아파트는 누수도 많고 너무 좁았는데 친정에서 추가 지원을 해줘서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연신 자기 부모의 공로만 드러내는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다소 씁쓸했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3억이나 보태줬는데 쟤는 왜 자기 부모가 보탠 돈만 강조할까? 내가 없었으면 시작조차 못했을 텐데. 하지만 김 씨는 이 말을 직접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김 씨 마음 한구석에는 섭섭함이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봐줬던 탓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김 씨에게 점점 더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종종 친정 부모를 신혼집에 초대했고 가끔 들렸던 김 씨는 자연스레 불청객이 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김 씨를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저희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오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식사하면서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김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하지만 속으로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김 씨 셋이서만 따로 봐도 될 것을 뭐하러 불편하게 사돈과의 자리를 만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도 김 씨는 사돈 부부와 아들 며느리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기 어려웠고 그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때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들 이쪽으로 구태여 이사 오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참아볼까 했는데 이쪽 입지도 훨씬 좋으니까요. 이때 김 씨는 언짢음을 느꼈으나 다 같이 있는 자리이고 거기서 굳이 나도 뭘 해줬네 어쨌네를 언급할 상황은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더더욱 부모님께 감사하고 잘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행동은 김 씨를 더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친정을 찾았고 그 사실을 아들로부터 들을 때마다 김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야? 이번 주도 또 친정에 갔다고. 요즘은 매주 가는 것 같구나. 그럼 너는 그 시간에 뭐 하는데? 신혼인데 남편을 이렇게 혼자 두고 주말마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야? 에이, 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그냥 장모님이 근처 사시면서 많이 챙겨주시니까. 그거 감사해서 와이프도 자꾸 가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이제 결혼했으면 적당히 독립해서 살 줄도 알아야지. 나도 니들 오라가라 소리 잘 안 하잖아. 사실 며느리가 이렇게 자기 친정에 집착하는 이유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다소 특이한 경우이지만 며느리의 친정 부모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쭉 떨어져 살다가 이번에 딸 결혼을 계기로 재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김 씨는 무척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그래. 사별 아니고서야 특별한 문제 아니면 같이 다시 살아도 나쁠 게 없지. 자식으로 맺어진 인연은 진짜 각별하거든. 그러게요, 엄마. 나도 참 잘 됐다고 생각해. 이 사람도 그래서 계속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챙기더라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모로 너그럽게 수용하고 좋게 보려던 김 씨였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며느리는 결혼한 이래 그저 눈에 자기 부모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굳이 불편한 구성의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나란히 사돈끼리 밥을 먹게 만들지를 않나 6억 가까이 하는 이 집을 그저 자기 부모가 다 해준 양 그쪽에만 공로를 돌리는 게 언짢았던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부분을 더 물고 늘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신혼생활을 즐겁게 보내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김 씨의 섭섭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제 겨울이 올 때마다 김 씨에게 있어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일이 될 것인데요.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김 씨는 집안 곳곳에서 냉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오래된 35평 아파트로 난방 시설이 낡은 지 오래였고 매년 보일러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난방이 들쑥날쑥한 정도를 넘어서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 나버린 것입니다. 김 씨는 전기장판과 두꺼운 이불에 의지해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견디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강풍이 부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있어도 침대 밖으로 나가면 발끝이 시릴 정도로 집안은 차가웠습니다. 몸살 기운이 느껴지고 이내 기력이 빠지기 시작하자 김 씨는 더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고, 말짱한 몸도 이러다가 골병 나서 쓰러지겠다. 어쩌면 좋아. 이가 아주 딱딱 부딪히네. 김 씨는 결심 끝에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온몸에 냉기가 시리도록 돌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보일러 문제를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났어. 밤마다 너무 춥고 이제는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지경이다. 오래된 배관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이 상태로 겨울을 나기는 힘들 것 같아.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상황을 이해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보일러 문제는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도 받고 공사 일정도 잡아볼게요. 아들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지만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에 동의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봐도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곧장 어머니를 찾아와 공사 비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마 보일러 교체와 난방 배관 공사까지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오래된 배관을 다 교체해야 해서 비용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제대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 몇 년간은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예상보다 높은 공사 비용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 처리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돈이 많이 드는 건 걱정이지만 너희가 도와주겠다니 잘 됐지 뭐. 그럼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은 저희가 준비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공사는 금방 끝날 거예요. 아들의 다정한 말에 김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의 태도는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대화 내내 며느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록 김 씨는 공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들 부부는 아무런 추가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아직 공사 일정이 안 잡힌 거니? 너무 추워서 버티기가 힘들다. 언제쯤 시작하는 거야? 날짜라도 알아야지. 아들은 미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여유가 많지 않아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출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답답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 차마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든 상황이라니 나중에 하자. 날씨가 좀 더 풀리면 괜찮겠지.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게. 하지만 그날 밤 김 씨는 차가운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문득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재산에서 3억 원이나 보태 아들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해줬지만 정작 자신이 난방 문제로 고생할 때는 아들 부부의 도움이 늦어지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추운데 지들 집은 따뜻하게 잘 있겠지. 이런 환경에 와서 지들이 잡아야 불편한 줄을 알지.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이 와중에도 여전히 아들 부부가 곧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 모든 일 뒤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추위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들 부부가 보일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계속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냉골에서 전기장판과 이불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활은 김 씨의 건강과 마음을 모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공사 소식이 없자 김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얘 공사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방 안에서도 숨이 찬 느낌이야. 엄마 이러다 진짜 못 견뎌. 눈이랑 코 다 매워 죽겠어. 독감보다 더 심하다고. 아들은 한참 뜸을 들인 후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희가 준비해둔 돈이 부족해서요.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분명 아들이 비용은 문제없다고 말했었고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하지 않았니? 준비해둔 돈이 있다고 해서 나도 안심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아들은 머뭇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신혼집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준비한 여윳돈이 예상보다 빨리 줄었어요. 그런데 요즘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든 상황이라니 어쩔 수 없겠구나. 날씨가 좀 더 풀릴 때까지는 내가 버텨볼게. 김 씨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서운함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중 누구 하나도 자신을 먼저 챙기려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번이나 재촉한 상황에서 더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리였던 김 씨는 기침과 두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약을 잔뜩 타갖고 왔고 몸살을 한참 무섭도록 앓았습니다. 감기 약을 먹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이 정도로 애들한테 또 부담을 주긴 싫어. 그러고 며칠쯤 지나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에서 묘하게 이상한 어조를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공사 진행 상황을 묻자 아들은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요. 다음 달에는 꼭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돈이 있는 거 아니었어? 이미 준비된 거 아니었냐고? 어디 나갈 데라도 있어서 먼저 쓴 거야? 뭔지는 몰라도 자꾸 이렇게 미루면 어떡해? 네 엄마 상태가 지금 이 모양인데? 아들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들은 끝내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매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김 씨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김 씨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동안 며느리는 연락 한 통도 없고 갈수록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김 씨는 분명 이 상황 뒤에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 슬프게도 이 모든 의문은 결국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생스럽게 잠을 이루고 아들도 매섭게 야단치던 와중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크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웃집 마당에 물을 잘못 쏟아버리듯 김 씨와 아들, 며느리 셋이 있는 단톡방에 며느리가 실수로 어떤 사진들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단톡방을 착각한 듯 했는데 누워서 핸드폰을 보던 김 씨는 거기 퍼진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여전히 뭘 올린지도 모르고 있는 며느리의 그 사진들, 문자들은 전부 김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요. 따뜻한 곳으로 다녀오니까 너무 좋죠? 다음에도 꼭 같이 가요. 패키지라 비용이 좀 들었지만 어른들 모시고는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와 함께 아들 며느리와 사돈 부부가 동남아 어딘가의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사돈 부부,
푸른 바다와 고급스러운 리조트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란 김 씨에게 믿기 힘든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얇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한껏 신나서는 활짝 웃고 있었으니까요. 당장 이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지금조차도 보일러가 고장 나 난방도 되지 않는 냉골에서 병든 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데 마치 꿈을 꾸듯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였습니다. 사진들을 쭉 내리면서 훑어보고 며느리의 메시지까지 파악해본 결과 김 씨는 이 여행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패키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을 텐데. 게다가 동남아 지역이고 저런 비싼 리조트라니 김 씨도 환갑 때 친정언니와 한번 떠나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거고 거기에 아들과 며느리까지 갔다면 좋기 7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까지는 들지 않았을까, 이런 계산들이 단박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데 갈 돈은 있고 내 집 보일러 문제는 눈 감고 있는 아들 부부를 떠올리며 괘씸해하던 중 앞만 봐도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돈네 집은 이래저래 이번에 재결합하면서 딸 신혼집에 돈 보태주느라 얼마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돈은 아들 부부가 됐을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김씨네 집 보일러 공사비가 퍼뜩 떠올랐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암만 생각해도 여긴 연결고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바보 같은 며느리는 아직도 뭘 모르는 건지 대뜸 거기에 확신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무리 좀 했어요. 다음에는 걔 들어서 같이 가요. 항공료랑 호텔 미리 카드로 결제하고 나니까 돈이 몇백씩 훅훅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김 씨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앞만 봐도 저 여행 예산은 애초에 아들이 김 씨네 집 보일러 공사비로 대려고 했던 게 맞아 보였습니다. 김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봐라. 니네 처가 어른들이랑 여행 다녀왔다며? 네 마누라가 지금 단톡방에 뭘 착각하고 올렸더라? 세상에, 거기 어른 모시고 갈 시간이며 돈도 있으면서 네 엄마 이렇게 냉골에서 떨고 있는데 엄마 생각도 안 났냐? 엄마, 그게요. 저기, 이 사람이 뭘 올렸다는 거죠? 아이고, 실수도 왜 그런 실수를.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김 씨의 단호한 추궁 앞에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가 부모님의 재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느꼈던 감동을 친정 부모님께도 전하고 싶었다며 이번 여행이 꼭 필요했다는 며느리의 설득에 자기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좀 그랬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차까지 뽑아주셨잖아요. 우리 둘 타고 다니라고요. 그때는 엄마도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다시 합치신 기념으로 여행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모른 척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그깟 차 한 대 뽑아줬다고? 그거 고마워서 여행비로 몇 배? 아니 돈 1000만 원 가까이 써버린 거야? 네 장인 장모는 따뜻하다 못해 더운 나라 가서 신나게 부채질하면서 놀고? 네 엄마는 이렇게 코가 삐뚤어지도록 감기에 걸려 있는데? 엄마,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보일러 문제는 너무 공사가 커질 것 같아서 계속 견적도 받고 좀 제대로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 사이에 급하게 여행이 잡혔고 일단 처가에 신세진 거 얼른 갚고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수십 장의 사진들을 쭉 내리면서 계속해서 머리에선 열이 올랐습니다. 참다 못한 김 씨는 아들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며느리는 잔뜩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김 씨의 눈앞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얘기 다 듣고 왔는데 이건 저희 집 사정인데 왜 어머니가 따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 재결합하시고 기념으로 여행 보내드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신혼여행 못 가보셨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다. 그걸 내가 알 바야?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사돈부부 신혼여행을 갔건 말건 그게 우리 집 보일러 고치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 어우, 이런 식으로 말하실 것 같아서 말 안 한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만 빼고 간 거라 좀 죄송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 계시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모처럼 같이 살게 되신 거라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니네 엄마 아빠 나이 먹어 허니문 여행 보내주려고?
네 시애미는 구석 냉골에서 골골거리고 있는데 그 돈 갖고 같이들 비행기를 탄 거야? 아, 진짜?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럼 네가 이상한 게 아니면 뭐냐며 더 따지려고 했지만 며느리의 뻔뻔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도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직 신혼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사비로 1,000만 원 내라니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부 타라고 차도 사주셨어요. 그 정도면 여행 갔다 오는 게 그렇게 눈치 볼 일인가요? 얘, 너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너 자꾸 네 엄마 아빠가 뭐 해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니들 집에 해준 게 없냐? 어?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것 보세요. 저는 지금 좀 기분이 나쁜 게 돈 보태주셨다고 괜히 티내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한테 그만큼 해줄 능력 되신다면서 어머니 보일러 공사비 정도는 어머니 스스로 준비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야, 너 진짜 내가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니들 신혼집에 나는 3억을 댔어. 근데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냐? 말씀하세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제가 어머니 몰래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가면서 얼마나 눈치 보였는지 아세요? 저도 오늘 단톡방에 실수하긴 했지만 아무튼 어머니가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따지시니까 저 너무 무안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갑자기 불쌍하게 생각돼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좋아, 그렇게 네 친정 엄마 아빠가 중요하면 네 친정 가서 살아라. 뭐하러 결혼은 했고 뭐하러 따로 나와서 살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말이 그렇게 돼요? 김 씨는 곧장 몸을 돌려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 너도 말이야. 뭐 니네 처가에서 해준 건 아주 눈물 날 은혜고 내가 보태준 건 당연하게 떨어지는 돈인 줄 아나 보다. 무슨 연금 타먹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들 당당하게 굴어? 엄마,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죄송해요. 엄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일단 보일러 수습할 시간을 좀 주세요. 어느 천년에 보일러가 된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네. 됐고, 니들이 선택을 해라. 니들 지금 당장 보일러 고칠 돈 없다고 했고, 나도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 말에 며느리는 인상을 쓰며 김 씨를 쳐다봤고 아들도 긴장하고 김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니들이 보일러 고쳐놓을 때까지 니들 신혼집에 들어가 있을 거다. 그거 싫으면 신혼집 전세금을 빼서 보일러를 고치고 살 거야. 어쩔래? 이 말에 아들은 입이 순간적으로 벌어졌고 며느리는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 하얗게 얼굴이 질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왜요? 말도 안 돼요. 합가하자는 말씀이세요? 저는 합가 싫어요. 전부터 진즉 말했고 지금 집도 따로 얻어서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싫으면 집 빼고 나가라니까? 아니면 네가 그렇게 애틋해 맞지 않는 친정으로 가 있던가? 방법은 그거 둘 중 하나다. 나는 보일러 공사비 니들이 대줄 때까지 니들 신혼집에 들어가 있을 거야. 아, 어머니,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할 거면 방법을 갖고 와.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데? 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왜냐면 집값 반 이상 내가 댔거든. 잔말 말고 공사 시작해서 다 싹 고칠 때까지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는 니들 신혼집에 있을 거야. 지금부터 짐 쌀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서 김 씨는 얼어붙은 몸을 일으켜 두텁게 신은 양말과 옷들을 추스리며 안방에 가서 차근차근 짐을 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역시 그대로 얼어붙어 일어나지도 어쩌지도 못한 상태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지 급기야 둘이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싸움 끝에 며느리는 먼저 가방을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전 절대 안 되고 싫어요. 예전부터 저는 합가는 어렵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냥 친정으로 가 있을게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보일러는 알아볼 테니까 공사 기간 길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공사 기간을 내가 정하냐? 그리고 이렇게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거 왜 그동안 손 놓고 있었어? 아쉬우면 네가 빨리 돈 내고 진행해. 저기 아들, 나 빨리 니들 집으로 데려다 줘라. 급한 짐 다 쌌어. 김 씨는 짐을 정리한 후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며느리만 친정에 간다더니 아들에게 어지간히 눈치를 줬는지 그들 둘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는 아주 조용했고 며느리가 고른 최신 가전과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 씨는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며 새 가전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치워놓고 사네. 아, 식기세척기가 이거구나. 참 편리하게 생겼네. 김 씨는 작동법을 몰라 설명서를 읽으며 기계의 버튼을 하나하나 눌러보았습니다. 그 외에 오븐이라든지 부엌 안에 있는 가전들을 하나씩 괜히 둘러보며 김 씨는 희한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신식문물인 기계들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자 왠지 모르게 신났던 것입니다. 아, 이런 것도 참 편리하네. 살면서 이런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이 와중에 약간 서글프면서도 슬쩍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건 아들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일러를 켰을 때입니다. 삐리릭 소리가 나면서 얼마 안 되어 따뜻하고 훈훈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거의 몇 주간을 냉기에 휩싸여 콜록거리고 머리가 아팠던 김 씨는 그 공기에 녹을 듯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일단 기왕 들어온 김에 김 씨는 며느리 없이 자주 드나들던 사돈 눈치 볼 것 없이 차분하게 본인이 아들 부부에게 얻어준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온갖 성질을 내면서 알아서 쓰시라며 합가는 절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지내면서 사용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거실에 있는 공기청정기도 작동시켜보고 세탁물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보았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동시에 딸려 있어 여러모로 편해 보였습니다. 이런 집에서 부모가 해준 집에서 편히 살고 있으면서 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도 없었구만. 마치 놀이동산에 놀러온 아이처럼 김 씨는 곳곳마다 둘러보면서 가전들을 구경하고 거실 한켠에 놓인 TV를 틀고 이것저것 눌러보며 드라마들도 훑어보았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몸을 녹이고 새로운 것들을 구경하면서 소파 위에서 스르륵 잠들었고 간만에 푹 잠을 잔 듯했습니다. 이 와중에 아들에게 슬쩍 연락이 왔는데 며느리는 여러모로 심술이 났던지 그제사 보일러 공사를 재빨리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슬쩍 약 올리듯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할 것 없어. 천천히들 해라. 나는 니들 집에서 사는 거 너무 좋은데. 세상에 이렇게 편히 살고 있으면서 말이지. 여기 있는 가전들 나도 너무 욕심난다. 그러자 아들은 난감하게 웃었고 김 씨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로 김 씨는 밤마다 따뜻한 안방에서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집안이 정갈하고 따뜻했기에 김 씨는 오랜만에 진정한 안식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와 아들은 친정에서 점점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아들은 장인장모와의 생활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나 이 사이에 껴서 너무 피곤하네. 장모님도 툭하면 장인어른과 싸우시고 우리가 들어오니 외려 더 싸우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네 마누라가 나랑 같이 살기 싫다고 지 엄마 아빠한테 간 거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있을 자격 있고 내 잘못은 없어. 괜히 나 탓하지 마라. 아니, 엄마 탓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알겠어요, 엄마. 전화 끊을게요. 하지만 갈수록 아들 부부 둘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점점 신혼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모양입니다.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차지한 신혼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김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일단 저도 무작정 나갈 생각은 아니었고 아무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일러 문제는 진짜 죄송해요. 늦게 예약해서 시간이 자꾸 늦어지네요. 뭐 어떡해? 그럼 난 봄까지 아예 있다 가야지. 난 분명히 말했어. 고쳐지는 대로 갈 거라고. 이때 며느리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공사는 이제 시작할 거고.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친정에 가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그렇게 나랑 살기 싫어서 갔으면서 결국 시어머니 모시고 얼마간 있어야 하네? 미리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다. 김 씨는 강하게 나왔고 며느리는 이제 이 상황을 더는 피할 수 없다고 여겼는지 고개를 떨구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김 씨와 합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신혼집 안방을 차지하며 그들의 생활을 지켜보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렇게 꼼짝없이 두 달가량. 며느리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최대한 감추려 애쓰면서 김 씨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친정에서 이리로 올 때부터
며느리는 자기 친정 부모님께 사정사정을 했고 겨우 보일러 공사비를 받아냈습니다. 어지간히 시어머니와 합가하는 게 싫었던 건지 이때만큼은 일 처리를 빠르게 시작한 것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처음에는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딸의 사정을 들어주었고 며느리는 공사비를 마련해 김 씨의 집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친정을 위해 여행에 멋대로 써버린 예산을 다시 자기 친정 돈으로 채우는 셈이 된 것이죠. 보일러 공사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 사이 김 씨는 신혼집에서 여전히 새 가구들과 가전을 누리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다. 몇 주간 고생하고 그 2배로 여기 따뜻한 새 집에서 호강하고 너무너무 좋네. 그 사이 며느리는 김 씨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할까봐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따져볼수록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억 5천이 넘는 이 아파트의 시어머니가 3억을 댄 것은 맞는 말이고 그전에는 시어머니가 별말 안 하고 조용히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달리 크게 야단치면서 네 멋대로 할 거면 3억을 내놓으라고 했고 며느리는 이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최대한 시어머니 기분을 잘 맞춰서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다시는 합가하거나 이 집으로 인해 곤란해질 일은 만들기 싫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시세끼를 꼼꼼히 챙겼고 식사 후에는 커피나 간식을 준비하며 김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기 싫었습니다. 정말 얘가 변했을까? 아니면 이번만 잠시 나를 달래려는 걸까? 김 씨는 며느리를 아예 제대로 길들이기 위해 계속해서 태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김 씨가 자신에게 불만을 품을까봐 걱정하며 집안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며 김 씨는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뜰하게 나를 잘 챙겨주니 고맙고 기특하구나. 하지만 이전 같은 일이 또 있으면 안 된다. 그때는 이렇게 봐주면서 넘어가는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굳이 또 얘기를 꺼내지는 않겠다만 어른이 호의를 베풀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 이전과 같은 일은 없을 거예요. 이때 얼른 아들도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더 신경 쓰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일같이 김 씨의 집을 오가며 확인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김 씨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보일러는 다음 주면 다 끝난다고 해요. 100원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김 씨에게 매일같이 보고하며 최선을 다해 상황을 챙겼습니다. 참 재밌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김 씨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혹여나 김 씨가 더 머물겠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던지 며느리는 재빨리 대처를 했습니다. 신혼집에 같이 머물면서 김 씨가 마음에 들어했던 식기세척기와 건조기를 집에 설치해드린 겁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이젠 어머니 댁에서도 편하게 쓰세요. 며느리는 김 씨를 설득하며 선물을 건넸고 김 씨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주말마다 뵈러 올게요. 그래, 자주들 보니 좋네. 또 니들 신혼집으로 넘어가서 같이 살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해라. 이 말에 며느리는 찔렸는지 어깨를 들썩였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서 애써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얼마간의 합가 생활로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끼며 내심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딱히 버릇을 잡고 길들이고 이런 걸 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니 이런 건 꼭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이제 보일러 공사도 완벽하게 끝났고 며느리가 새로 채워준 가전들과 함께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된 집에서 김 씨는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자기의 누릴 권리를 온전히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